오늘은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 전문 본문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양반을 풍자하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되게 풍자적이죠. 풍자적이라는 건 비판적이라는 얘기죠. 조선 후기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평민들 가운데에서도 거대한 부를 축적하여 양반의 지위를 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반대로 몰락한 양반은 평민보다도 못한 생활 형편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양반층의 증가와 더불어 엄격한 신분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양반이 지니고 있는 현실에서의 무능함과 허례허식, 권력의 남용 등을 풍자, 비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비, 즉 사의식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자, 이때 사족할 때 이 사자가 선비사자죠. 선비의 종족, 선비의 무리, 즉 선비나 무인의 집안 또는 그 자손을 말합니다. 결국 이 첫 구절을 통해서 양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어요? 정선고을에, 이 정선고을, 이게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공간적 배경이죠. 한 양반이 있었는데, 이때 양반 살짝 중심인물이고요. 근데 요거는 비판의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질고 글읽기를 좋아하므로 군수가 새로 도임하게 되면 반드시 몸소 그의 오두막집에 가서 인사를 차렸다. 잠깐. 비판의 대상이라며. 근데 여기까지 읽은 거 보니까 이거는 뭐야? 긍정적인 인물이야? 부정적인 인물이야? 긍정적인 인물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인물이 갑자기 왜 비판의 대상? 다른 각도에서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덕망이 높아서 타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양반이고요.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국을 빌려 먹다 보니 해마다 쌓여서 그 빚이 일천섬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사창에 저장한 곡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다가 이자를 붙여서 거두어들인 걸 얘기한다 라고 본다면 결국은 빚이죠. 빚이야. 근데 그만큼 양반이 어때? 글 읽기 좋아하고 어질고 하지만 가난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활동이 무능력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요게 문제구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아마 요쪽 파트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찰사가 고을을 순행하면서 환곡 술납을 조사해보고 크게 노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굴량미를 축낸단 말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양반. 이 양반은 앞에서 얘기한 신분 계급으로서의 양반이 아니죠. 이건 일종의 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비속어라고 보면 돼요. 자, 굴량미라고 하는 건 군대의 양식이고요. 하고서 그 양반을 잡아 거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하여 보상할 길이 없음을 내심 안타깝게 여겨 불쌍한 거지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으나 그 역시도 어찌할 수 없었다. 어찌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라고 보면서 양반의 처지에 대한 군수의 연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밤낮 울고만 있으니 지일인데 뭐 돈을 꾸든지 뭐 빌리든지, 빌리나 꾸나 뭐 어차피 근데 빚인데 아무튼 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징징 짜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양반의 무능력이에요. 그의 아내가 몰아세우며,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비판적 인물이에요. 양반을 비판하는 인물이고요. 작가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평소 그렇게도 글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현관에게 환곡을 갚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구려. 에이그, 양반이라니, 그놈의 양반. 한 푼짜리도 못 되는 빙신 같은 그놈의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짜리도 못 된다라고 하는 어떤 비생산성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결국 공부를 한 뭐해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죠. 공허한 관념으로만 학문을 추구하고 현실에는 무능력한 양반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이 되겠고요. 발단에서는 환국을 갚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개 파트 볼까요?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네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비판적인 인물이고요. 조선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신흥 세력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자본이 많은 부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식구들과 상의하기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높고 귀하며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늘 낮고 천하여 감히 말도 타지 못한다. 일종의 뭡니까? 양반들의 특권의식이죠. 그 특권의식을 통해서 당시 신분제도에 따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양반을 보면 움츠러들어 깨갱하는 거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며 코를 땅에 박고 무릎을 기어가야 하니 우리는 이와 같은 욕을 보는 신세야. 어우 짜증나. 뭐 이런 거죠. 그죠? 즉 부자가 양반에게 겪는 수모. 그러면서 하는 거 뭐야? 속마음은 우리도 이렇게 좀 사람답게 누구처럼 양반처럼 사람답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이유가 되겠네요.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 이만저만 군욕을 보고 있지 않으니 진실로 양반의 신분을 보존하지 못할 형편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 양반을 사서, 이때 말하는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신분이에요. 신분. 자, 사서 가져보자. 결국 당시 양반 신분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그 집 문에 나가 환곡을 갚아주겠다고 청하니 양반이 반색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부자는 당장에 그 환곡을 관에 바쳤다. 여기까지 전개 파트에서는 양반의 환곡을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려는 부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자와 양반과 부자가 신분이 바뀐 거네요. 위기 파트. 군수가 크게 놀라 웬일인가요? 그 양반을 위로도 할 겸 어떻게 해서 환곡을 갚게 되었는지 묻기 위해 찾아갔다. 그런데 그 양반이 뭘 쓰고, 그렇지, 번거지를 쓰고, 뭘 입고, 도포자락이 아니야, 잠방이를 입고, 길에 어떻게 엎드려서, 소인, 어찌 관찰사님께서 소인을 보러 오셨나이까 하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몇 개야? 한 놈 번거지, 잠방이 두 놈, 자, 석삼, 너구리, 오징어.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양반의 행실입니까? 평민의 행실입니까? 그렇죠. 평민의 행실이죠. 자, 군수는 신분을 팔았다는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우스꽝스러운 짓이냐? 이거예요. 일종의 양반에 대한 희화화를 통해서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양반? 별거 아니네? 이거예요. 그런데 양반의 입장에서는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수가 깜짝 놀라 내려가 붙들며 아니 그대는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그렇지. 양반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란 뜻이죠. 그죠? 욕되게 하시오 라고 하며 깜짝 놀라며 당혹스러워합니다. 양반이 더욱더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리며 왕송하옵니다. 소인놈이 제 몸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황궁을 갚기 위하여 이미 제 양반이라는 신분을 팔았으니 이 마을의 부자가 이제는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예전의 칭호를 함부로 쓰면서 스스로를 높은 척 하겠습니까? 이거는 신분 위조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군수가 감탄. 여기서 예상 밖의 반응이에요. 그 부자가 참 군자요 양반이로다 라고 하면서 부자를 칭찬하고 있어, 군수가. 근데 군수의 역할은 뭐야? 법을 수호하는 자죠.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분 매매를 긍정시하고 있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군수 또한 마냥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암튼 간에 재산이 부유하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이것은 의리가 있는 것이요. 남의 어려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겼으니 이것은 어진 것이요. 또한 낮은 신분, 천한 신분을 싫어하고 귀한 신분을 사모하니 이것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이 부자야말로 참된 양반이로다 라고 하면서 부자가 비천한 신분에서 특권도 많고 존귀한 신분인 양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양반의 특권의식에 대한 풍자와 더불어 진정한 양반이 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특권의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양반 신분을 산 부자에 대한 비판의식이 저변에 밑바닥에 쫙 깔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양반 자리를 두 사람이서만 매매하고 아무런 증서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남들이 이상한 말을 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뭐야, 너희들이 거래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군수가 증서를 만들려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인 의미예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보면은 부자로 하여금 양반되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유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신분 매매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마디로 군수가 증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암튼 간에 그러니 내가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인을 서주고 증서도 만들어 주리다. 군수인 내가 서명을 해주겠소 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돼. 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켜야 되는 군수가 오히려 양반 신분 매매를 조장하고 증인으로 삼다니, 이건 일종의 풍자죠. 당시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매 증서 작성을 제안하는 군수.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볼까요? 군수는 곧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들과 농민, 공장, 장사치까지 모두 불렀다. 부자는 향소, 향소는 좌수와 별감 오른쪽에 서고 그 윗자리야. 양반은 공영, 하급 관리들의 아래 섰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양반 신분을 샀으니까 이제부터는 양반이죠. 양반은 양반 신분을 팔았으니까 이제는 평민이죠. 양반이 아닌 거야. 그러니 부자가 윗자리에 서고 양반은 아랫자리에 선 거죠. 즉 신분에 따라서 서는 위치가 달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증서를 제작하였는데 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뜨둥. 자, 증서를 그대로 따왔어. 걸륭 10년 9월 모일. 자, 걸륭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고종의 연호래요. 그래서 걸륭 10년이면 영조 21년이랍니다. 위에 명문은 글로 기록된 증서는 양반을 값을 쳐서 팔아 환곡을 갚기 위한 것으로 그 값은 일천섬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 양반이라는 신분을 매매하기 위한 가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오직 이 양반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나니 글을 읽으면 가리켜서 사선비라고 하고 정치에 나아가면 대부라고 하고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한다. 이건 양반의 유형인가요? 무반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반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그래서 무반과 문반 두 개의 반이 있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양반이니 너 좋을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양반이라는 호칭에 대한 유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비한 일은 딱 끊고, 이때 야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네가 부자로서 평민으로서 살았을 때의 어떤 비루한 행동들은 딱 끊고 옛 성인들의 행동을 본받고 뜻을 고상히 할 것이며 늘 오경만 되면 새벽 3시부터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유황에다가 불을 당겨 등잔을 켜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네. 눈은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는 뒤로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양반 다리 말고 무릎 꿇고 앉는 거죠. 자, 눈은 가만히 코끝을 한번 해봐요. 코끝 보여요? 한쪽 눈을 가리면 보이는데 두 개 넣으면 아이씨 사시 되겠다. 눈이 막 몰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게 이제는 글을 읽는 올바른 자세래요. 그러니까 책을 딱 턱 밑에다 놔야 할 것 같아. 책을.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동네 박의라는 책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외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동네 박의는 뭐냐? 1168년에 남송의 동네 여조겸이 춘추 좌시전에 대해서 논평하고 주석, 풀이를 써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양 있는 양반의 삶이래요. 얼음에 박밀듯이 막힘없이 유창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읽어야 돼? 여러 번 읽어야 돼? 그렇지, 여러 번 읽어야 돼. 하늘천 따지 건물이 안누르왕시 무집주 넓으렁 거치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서 막힘없이 유창하게 외워야 한다.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견디고 가난 타령은 아예 해서는 아니 되며 이빨을 마주치고 머리 뒤에 손가락을 튕기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 한뒤 삼키며 옷소매로 휘향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어떤 겨울에 쓰는 모자 같은 거예요. 먼지를 털고 털 무리를 일으키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평소 생활 태도죠. 깔끔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치? 양치질한데 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먼지를 털어야 될 것 같아. 깔끔한 생활이죠. 그죠? 세수할 때는 주먹 쥐고 벼르듯이 하지 말고 입냄새 없게 이를 잘 닦아야 할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모습들이야 전부 다. 긴 소리로 종을 부르며 돌쇠야 느린 걸음으로 신발을 끌듯이 걸어야 한다. 꼭 그래야 되나? 아무튼 간에 그래야 된대요. 고문진보라는 책을 신문집입니다. 당시 품희라고 하는 책을 당나라 시인들의 선집이랍니다. 그 시집이죠. 깨알같이 베껴서 쓰되 한 줄에 100글자씩 쓴다. 혹시 우리 깜지라고 알아요? 책에다 노트에다가 새까맣게 막 쓰는 거? 나 어릴 때 영어 숙제로 구했었는데 볼펜으로 하면 안 된대. 꼭 샤프로 연필로 해가지고서 새까맣게 칠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죠?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도 말고, 한마디로 뭐야? 돈 타령하지 말라는 게, 돈돈거리지 말라는 거야. 쉽게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무의도식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날 더워도 벗은 안 신고 맨 상태로 밥상을 받지 말고, 밥보다도 먼저 국을 먹지 말고, 소리내어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 찍지 말고, 똑똑거리지 말고, 생파를 먹지 뭐야 이거? 양반은 생파도 안 먹어? 술 마시고 수염 빨지 말고, 담배 필 땐 볼이 엄퍽하게 패도록 빨지 말고, 뭐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식사의 절이에요. 화가 나도 아내를 치지 말 것이며, 성이 나도 그릇 차지 말 것이며,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 것이며, 돼지라고 종을 나무라지 말 것이며, 말과 소를 꾸짖을 땐 판주인까지도 싸잡아서 욕을 하지 말 것이며,
병에 무당을 부르지 말 것이며 제사에 중을 불러 제를 올리지 말 것이며. 왜? 불교에 대한 인식이 이게 뭐야? 부정적이라는 거죠. 화로에 불을 쬐지 말 것이며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손잡지 말고 도박하지 마라. 자,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가정생활이죠. 이거는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죠? 이상의 모든 행실 가운데 양반에게 어긋난 것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청에 가져와서 변정, 즉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야. 한마디로 뭡니까?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양반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죽, 정선, 군수, 이거 지장을 찍는 거야. 손도장을. 좌수, 별감, 증서 해가지고 1차 양반 매매 증서로서 양반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통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또의 심부름꾼이에요. 인을 찍어. 이때 인을 찍는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와 둥 마주침에 북두성의 종으로 삼성으로 횡으로 찍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위압적이고 무거운 분위기를 줌으로써 부자에게 위압감과 함께 상황의 어떤 심각성을 엄숙히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는 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급 관리들 중에 우두머리예요. 증서를 읽는 것을 쭉 듣고 있다가 한참 멍하니 있어. 멍 때렸어.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이런 거야. 양반이라는 게 겨우 이것뿐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양반은 신선 같다던데 놀고 먹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 부자가 생각한 양반이죠. 이거 이와 같다면 너무도 심하게 횡령당한 셈입니다. 쓸데없이 돈 쓴 겁니다. 원컨대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이렇게 되면서 이 이익이 바로 뭡니까? 뭔진 몰라도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산 이유가 되겠죠. 고쳐주세요 라고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불만을 드러내는 거죠. 함으로 마침내 증서를 이렇게 고쳐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는 매매 증서 내용에 대한 부자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단 전개 위기까지 왔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뭐야? 절정 클라이막스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매매 증서예요. 하느님이 백성을 내니 그 백성은 사농 공상 넷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백성이 제일 위가 누구야? 사야. 제일 밑이 누구야? 상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선비, 농부, 그 다음에 장이, 공장장이, 그 다음에 상인. 이런 식으로 신분제도에 대한 어떤 봉건적 지배 논리를 언급하면서 내 백성 가운데 선비는 가장 귀한지라. 양반으로 불리면 이익이 막대하다. 이익이 막대. 양반이면 이익이 막대. 그 말은 양반의 신분을 이용해서 재물을 착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풍자하죠. 농사장사 아니하고 문사 대강 섭렵하면 크게 되면 문과급제요 작게 되면 진사다. 농사장사 일 안 해. 일 않고 그냥 글만 조금 읽다가 적당히 공부해. 그리고 잘 되면 운 좋으면 문과급제요. 안 돼도 진사급제다. 한마디로 뭐야?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무의도식하는 양반에 대한 비판. 문과급제 홍패라면 잘 됐으면 합격증을 받았어. 두자 길이는 못 넘는데 무엇이 홍패가 온갖 물건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이게 바로 돈전대야. 돈주머니야 돈주머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문과급제하면 벼슬아치가 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이라든가 재화를 축적했음을 알 수가 있죠. 서른에야 진사되어 첫 벼슬에 발을 디뎌도 공부를 워낙에 안 했나봐. 늙은 나이에 겨우 작게 되어도 아까 크면은 문과급제요 작으면은 진사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름난 음관이 되어 음관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조상의 공덕에 의해서 받는 벼슬이죠.
응남행으로 같은 말이에요. 음관 잘 섬겨진다. 한마디로 양반들은 권력을, 관리라고 하는 권력을 세습을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음관이 돼서 사또가 되면, 관리가 되면 일산바람에 귀가 휘어지고, 이때 말하는 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우산이에요. 산. 슈럽. 그러니까는 일산이니까 해를 가리는 우산. 지금의 양산 정도가 되나요? 귀가 휘어진다는 건 늙어지고, 설렁줄에 배가 쳐지며 방 안에 떨어진 귀걸이는 어여쁜 기생의 것이요. 기생 옆에다 끼고 산다는 거지요. 뜰하게 흩어져 있는 곡식은 학을 위한 것이래. 야, 한마디로 뭡니까? 일도 않고 그냥 무의도식 노세 젊은 노세 하면서 향락적인 삶을 산다. 이거죠? 그걸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이런 걸 좋은 거라고 보겠어? 가난한 선비가 시골에 살면 나름대로 횡포를 부려 이웃으로 먼저 자기 놈부터 갈고 일꾼 빼서 김을 매도 누가 나를 거역하리. 완전히 횡포죠. 횡포. 내놈 코에 잿물 붓고 상투 잡아 도리질하고 수염 귀할 수염 다 뽑아도 감히 원망이 없느니라. 이래도 돼. 양반은 그래도 돼. 이거요. 첫 번째 문서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있던 첫 번째 문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해도 되는 거. 근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양반들의 부도덕하고 이중적인 속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1차 매매 증서가 이상적인 양반의 모습 또는 양반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얘기한 거라면 요거는 두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의 어떤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마무리 지어볼까요? 부자가 그 문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두르며 기가 차다 이거지. 그만두시오, 그만두어. 참으로 맹랑한 일이오. 장차 날더러 도적놈이 되란 말입니까? 드딩. 결국 양반은 뭐야? 그렇지, 도적놈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어찌 본다면 작가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직접적으로 강하게 임팩트 있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부자는 평생 다시 양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자신이 추구했던 양반, 존귀한 양반은 돈으로 사는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양반의 무능과 무의도식, 부정부패, 기타 등등등을 한방에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양반되기를 포기하는 부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지원의 양반전 전문을 쫙 한번 훑어보았거든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